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어제 이제 밀린 경기입니다. 볼티모어 대 매치 경기인데, 이제 데이비 피터슨이 그대로 나오고, 볼티모어는 스가노에서 모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2차전은 조금 더 오바를 생각해보면 하겠지만, 1차전은 선발 투수 상태가 좀 좋아 보여요. 어제는 이제 스가노가 나오기 때문에 매치를 제가 뭐 일반승도 보고, 헨슨까지도 접근해볼만 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찰리 모튼으로 바뀐 이상은 오늘은 매치를 아주 쉽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찰리 모튼이 최근 이제 7경기 중에 딱 한 번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2.1이닝 만에 어슬렉티스한테 뭐 사실점하긴 했었는데, 뭐 그거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올 시즌 전체적인 방어력에서도 좋은 편이거든요. 요즘에 모튼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는 드릴만한 것 같고, 피터슨은 사실 시즌 초반에 되게 좋았던 거에 비해서 기세가 살짝 꺾였습니다. 6월 달에만 이제 4.55로 좀 이제 피홈런도 많아지고 볼넷도 많아지면서 약간 어설픈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최근 경기에 이제 미러키를 6.2이닝 동안 뭐 2실점으로 잘 막아주면서 여전히 이제 어제 말했던 것처럼 볼넷에 대한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피터슨은 피터슨이죠. 제가 어제도 볼티모어가 홈에서는 이런 홈런 기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괜찮은 그런 팀이지만은, 피터슨은 올해 특히나 땅볼 유도율이 더 좋은 상태이기도 하고 피홈런에 대한 억제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쉬워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모튼보다는 피터슨을 조금 더 보여준 것도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거는 같은데, 그 이제 빠따의 동향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치의 기세가 꽤 좋은 편입니다. 양키스와의 시리즈 때 상당히 좋았었고, 볼티모어와 이제 경기도 불펜 구간에서 역전까지 이루는 그런 경기들을 하는 바람에 전반기 마지막으로 갈수록 빠따 분위기가 조금 돌아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도 뭐 매치 승을 보는 거는 딱히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모튼이 이제 어제 나왔던 스가노보다는, 어제 예상했던 스가노보다는 조금 만만치 않긴 하지만, 저는 피터슨이 조금 더 긴 이닝을 먹어줄 수 있을 것 같다, 안정감 있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볼티모어가 뭐 낮 경기 때 좀 좋은 지표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거슬리긴 한데, 저는 그래도 피터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즘에 해왔던 것들을 봐준다면은 저는 피터슨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언더오버도 저는 뭐 언더 생각 중입니다. 모튼이나 피터슨 둘 다 지금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양 팀의 빠따 기세를 봤을 때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게 어제처럼 뭐 스가노가 그냥 똑같이 나온다면은 매치가 조금 더 볼만하겠지만은, 오늘은 조금 꺾어서 언더로 틀어보고, 어제 이제 스가노가 나올 때 1.50이었는데 오늘 모튼이 나오는데 매치의 승리 배당이 1.5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메리트는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어서 매치승을 보긴 하겠지만 뭐 한 점차 게임 그 정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모튼은 스가노에 비해서는 조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와중에 있네요. 자, 다음 미네소타 시카고 컵스입니다. 페덱이랑 레아가 붙는데, 글쎄 페덱도 참 안 좋은 구간들을 딛고 요즘에는 조금 그나마 나아지긴 했어요. 직전 경기 템파베이 까다로운 선발, 이런 까다로운 팀을 상대로 5이닝 2실점으로 그나마 좀 봐줄만하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 실점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제가 한 4-5경기간에 안 좋은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랬었는데, 직전 경기 때는 조금 회복한 모습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콜린 레아도 안 좋았던 시기들을 딛고 최근 두 경기는 휴스턴이나 세인트루이스를 잘 막아주는 것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건 딱 봤을 때 페덱보다는 레아가 조금 더 긴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단은 생각이 좀 되는 것 같고, 실점적인 부분에서도 레아가 뭐 안 좋은 날이 아니라면은, 물론 피홈런이 많거나 이런 것들은 보이긴 하는데 좀 몰아맞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낙제점을 줄만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는 하필이면 시카고 컵스가 분위기가 좋았다가 이 미네소타와 시리즈 동안 빠따가 확 죽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사실 컵스의 배당이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도 컵스를 쉽게 보기는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하지만 미네소타 이제 타선을 이끌고 있었던, 물론 벅스턴이 7월 달에는 조금 안 좋은데 6월 달 한 중반쯤부터 해서 보면은 OPS가 그냥 1.0 훌쩍 넘거든요. 근데 어제 벅스턴이 공에 맞아가지고 경기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해서 미네소타도 빠따적으로 조금 안 좋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여기 밑에 있는 지표상으로 컵스가 이제 전체 OPS라든지 불펜 방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5월 19일 이후로 봤을 때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기도 하고, 이런 스탯상으로는 미네소타보다는 컵스가 위에 있다고 봐야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요즘 분위기가 오락가락한지라 컵스를 쉽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저는 그냥 언더 같은 거 보고 있는데, 사실 이 경기는 되게 좀 까다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위기랑 실제 경기력이 많이 다른 그런 두 팀들이어갖고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언더라든지 뭐 컵스의 승리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신시내티 대 마이애미다. 로돌로랑 퀀트릴이 나오는데 어제 앤드류 에벗이 나와가지고 7이닝 정도로 아주 잘 막아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이애미는 퀀트릴이 나오는데 어제 구도보다는 확실히 마이애미가 조금 더 이제 샌디 알칸타라가 나올 때보다는 괜찮기는 해요. 퀀트릴이 물론 잘하고 있진 못해. 5.40이고 그저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 5이닝 정도는 2, 3실점 정도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지난번 경기도 이제 71구에 그쳤는데 이 친구가 이제 피안타를 얻어 맞은 거라든지 위기를 맞이했던 거에 비해서는 실점 자체는 최소화를 했던 편이거든요. 요즘에 퀀트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띕니다. 그리고 신시내티는 로돌로가 나오는데 앤드류 에버과 같이 또 이제 좌완 투수기도 하고 좌타자들한테 특히 또 강한 면모가 있는 선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또 마이애미의 타선 같은 것들을 살짝 살펴보면은 좌타자들이 거의 뭐 없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일 로돌로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여러 차례 이 로돌로는 특히 홈에서 피홈런도 많은 상태이기도 하고 이제 방어율도 원정이 훨씬 좋은데 이런 부분을 제가 들춰왔었는데요. 어제보다는 신시내티가 조금 어려운 게임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신시내티는 여태까지 이 OPS가 되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736에서 최근에 한 열흘 정도에는 706까지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갖고 특히 빠따가 안 좋았는데 지금도 보면 뭐 스티어라든지 트레비노 뭐 델라크루즈 이런 애들 말고는 전부 다 빠따 상태가 좋지가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발 싸움에서는 로돌로가 웃는 부분이 있긴 할 거다. 가장 최근에 이제 샌디에고와의 홈 경기 때 그때 조금 좋은 부분이 있긴 했었었죠.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도 얼추 막아주기도 하고 그래도 칸트리보다는 로돌로를 높이 쳐야 될 것 같고 신시내티가 지난번 경기에서 빠따가 조금은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신시내티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9.5 기준에는 사실 언더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신시내티가 되게 못 쳐가지고 좀 그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어제보다는 확실히 퀀트릴은 그래도 알칸타라보다 약간이나마 나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로돌로가 에번만큼의 믿음은 없기는 해요. 9.5를 또 이제 받았다면은 그냥 저는 뭐 언더를 보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양키스 대 시애틀 경기도 있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했지만 요즘에 양키스의 빠따 기세가 너무 좋아요. 양키스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최근에 8경기 연속으로 오바를 띄우고 있는데 이게 9.5 기준으로 봤을 때도 8경기 연속으로 오바입니다. 그만큼 요즘 빠따 기세가 좋고 사실 양키가 조금 안 터지는 날에도 홈런 같은 것들은 여전히 잘 챙기고 있고 최근에 양키가 10경기 동안 23개 홈런 치고 있습니다. 빠따 기세 확실히 상황 와중에 있는데 특히 또 이제 매츠와의 마지막 경기 그리고 시애틀과의 시리즈 동안 빠따가 특히 또 좋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또 주목할 만한 선수 중에 한 명, 여전히 뭐 에런 저지라든지 잘 치고 있는 애들 많이 있지만은 이제 재즈 치좀 지은이어도 부상자 명단에서 회복한 이후에는 뭐 타율이라든지 홈런이나 여러 가지 상으로 팀에 도움이 많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로먼이랑 우의 이런 구도상으로는 사실 스트로먼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 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4월달에 등판하고 이제 6월달 막바지에 들어서야 복귀를 했었는데 복귀하고 나서 두 경기는 전부 5이닝 정도로 그냥 그럭저럭 잘 막아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로먼은 또 시애틀 애들한테도 나름대로 또 약간의 강점이 있는 편인데 그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면은 피안타율이 204 정도로 꽤나 괜찮은 면모가 있습니다. 반대로 브라이언은 양키 애들한테 170 정도로 상당히 강한 면모가 더 보이기는 해요. 대신에 이렇게 좀 피장타율이 높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춰지는데 브라이언은 최근에 4경기 동안 뭐 0.72 정도로 괜찮은 와중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뭐 애리조나, 볼티모어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 조금 고전하기도 했었지만은 다시금 조금 괜찮아진 면모가 있거든요. 물론 상대가 미네소타, 텍사스, 피츠버그 다 이제 빠따 상태가 안 좋을 때 특히 보스턴도 7이닝 무실점을 막았는데 그때 보스턴은 빠따가 진짜 안 좋을 때고 지금 만나는 양키스는 빠따가 굉장히 강한 면모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저는 브라이언우도 쉽지는 않을 거다. 요즘에 워낙 양키스의 기세가 좋아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저는 여러 차례 양키스는 단순히 잘 치고 있는 거 OPS가 724에서 762까지 굉장히 큰 상승폭이 있었다는 거 말고도 불펜에서 되게 좋지가 못하다. 3.5에서 4.73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시애틀 역시 불펜 구간에서는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한 6.38 정도로 좋지가 않은 면모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선발 구간이 지나서도 오바가 날 만한 그런 여건들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요즘에 양키스 빠따 믿고 똑같이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우경기 대 9.5씩이나 줬다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하긴 하지만은 스트로먼도 근데 뭐 방울도 그렇고 최근에 복귀에서는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시애틀도 요즘에 뭐 빠따 한 방 같은 건 있는 편이죠. 어제도 홈런 4개나 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미뤄서 봐서 저는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도 이제 보스턴과 템파베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들 간의 경기인데 자, 요즘에 보스턴의 빠따 기세가 되게 좋아요. 얘네들도 7경기 연속으로 9.5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참 오바를 많이 찍어주고 있는데 내일은 이제 워커 뷰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된 이상
사실 제가 그동안 보스턴을 되게 뭐 꿀 빨고 있었지만은 뷰러가 나온 이상 사실 보스턴을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보스턴이 또 이제 역배이기도 하거든요. 보스턴이 기세는 굉장히 좋지만은 뷰러가 나온 날에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 타지 브래들리도 사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직전 미네소타 경기에서 5.2이닝 3실점 그냥 뭐 그럭저럭 했었고, 저번에 켄자한테는 6.2이닝 무실점으로 막아준 적이 있었어요. 뭐 직전 경기 때 이제 구속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커터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좀 이제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은 저는 타지 브래들리도 한창 좋을 때만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은 선발상으로 봤을 때 저는 둘 다 약간은 좀 떨어지는 면모가 있는 것 같긴 하다 이런 뭐 생각이 있습니다. 워커뷰러는 그 이제 템파베이 애들한테는 뭐 상대 전적가들이 되게 괜찮은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건 좀 옛날 성적이 많이 가미가 된 거고, 올 시즌의 뷰러는 뭐 제구력이면 제구력이고 뭐 장타 맞는 것도 그렇고 안 좋은 면모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와중에 있어가지고 저는 뷰러를 그렇게 막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제가 어제 언급을 했던 잘 치는 애들 말고도 하위 타선에 이제 복귀한 요시다라든지 마이어, 나바레즈 이런 하위 타선도 다 잘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OPS가 727에서 지금 768까지 양키스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보스턴의 빠따는 저는 지금 믿고 갈 만한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대신에 뷰러가 나오기 때문에, 원래부터 템파베이는 뭐 오버보기 좋은 팀이기도 하고, 템파베이는 어제는 불펜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요즘에 특히나 불펜에서 문제가 많기도 하죠. 배우가 나와서 완투승으로 경기를 이겨주고, 어제도 지올리토가 참 믿음직스러운 피칭을 했는데 저는 뷰러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날보다는 보스턴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둘 다 이제 5월 19일 이후로는 OPS가 최상위권에 있는 팀들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뭐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고요. 한번 보스턴도 역배 질러보도록 할게요. 그만큼 분위기가 좋아 보여가지고. 자, 다음으로 화싹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조나단 캐논이랑 로건 알렌인데, 사실 조나단 캐논은 이제 복귀하고 나서는 썩 좋지가 못했었거든요. 얘도 이제 그 부산 달마다 갔다가 복귀한 지 2경기밖에 안 되는데, 첫 경기 때는 공을 많이 안 던졌고, 지난번에 콜로라도 크로스필드 원정 가서는 5.1이닝 2실점 그럭저럭 잘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투구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조나단 캐논이 한창 좋을 때는 막 휴스턴 상대로도 8.2이닝 무실점해주고 막 그런 고점이 있긴 하지만 당장 내일 그런 면모를 보여주기 좀 어려울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저 로건 알렌 같은 경우는 최근에 5경기 동안에는 올 시즌 전체적인 방어율보다는 조금 괜찮은 면모가 있긴 하더라고요. 뭐 이래도 이닝도 많이 못 먹는다든지 뭐 끼케야 그냥 5, 6이닝 정도 그렇게 해줄 것 같은데, 그래도 딱히 뭐 화싹한테 약한 면모가 있었다든지 그런 거는 뭐 특별하진 않습니다. 통산 방어는 한 3점대 초중반 정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상대적 상으로는 그 로건 알렌도 화싹 애들한테 피해 안타율이 꽤나 높기는 하더라. 이런 거는 걱정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클리블랜드가 휴스턴과의 시리즈 전까지는 진짜 빠따가 형편없었는데 어제도 휴스턴을 이기면서 스윕을 했단 말이죠. 확실히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냥 클리블랜드의 기세만 보고 가도 화싹 정도 이렇게 좀 하위권 팀이라면은 클리블랜드를 보는 건 저는 크게 무리가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빠따가 과연 휴스턴을 이렇게 쌈싸 먹었던 그런 빠따를 또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여전히 좀 불투명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믿어보도록 하고, 클리블랜드 뭐 일반승 정도 배당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인트루이스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미콜라스랑 소로카가 붙는데, 이 경기는 둘 다 선발 상태가 최근 들어서는 좋지가 못했어요. 특히나 미콜라스는 지난번 이제 컵스와의 라이벌 경기였었는데 그때 혼자 피홈런을 6방을 맞았습니다. 원래 뭐 제구력이 좋은 선수니까 출루는 많이 안 시켰는데 피해 안타가 10개 하나 됐었고 그 중에 6개가 홈런이었었다. 참 그냥 안 좋은 날에 걸린 거죠. 지난번 한 경기에만 6개의 피홈런을 맞았었고, 그전 경기들을 같이 보더라도 7경기 동안 7.75 정말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미러키전 딱 한 번 6이닝 2실점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도 피홈런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미콜라스는 제구력은 살아있지만은 뭐 삼진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좋지가 못해요. 피안타도 많고 최근 들어서는 피홈런 몰아맞은 적도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미콜라스는 보기 좋은 시기는 아닌 걸로 보이고, 그리고 마이클 소로카도 그 전까지 제가 한 뭐 대여섯 경기 가량 훌륭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가장 최근 보스턴 같이 빡센 상대를 만나갖고 4이닝 동안 7실점으로 되게 고전을 하면서 흐름이 확실히 끊겼거든요. 소로카가 이제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구속도 조금 올라온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괜찮아 보이긴 한데 직전 경기 때 조금 부담스러웠었다. 사실 이 경기도 선발 상태를 봤을 때는 좋지가 못한 것 같거든요. 대신에 빠따적으로는 워싱턴이 그래도 좀 경쟁력이 있는데 세인트루이스가 되게 오락가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8.5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바를 볼만한 게임이긴 하지만은 과연 세인트루이스나 워싱턴 둘 다 빠따에서는 약간의 흠이 있는 팀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일 이렇게 컨디션 OPS 상으로는 되게 좀 좋게 찍히는 모습이 있긴 하더라. 평소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봐도 오바 같은 거 보는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이 경기도 어제 경기와 비슷하게 워싱턴이 역배까지도 내줄만 하다 뭐 그런 생각이고,
워싱턴의 프렌을 조금 더 우선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선발 상태를 봤을 때 소로카는 잘하다가 한 경기 부러진 거고 미콜라스는 그 전까지도 계속해서 좋지 못했다는 것들, 이런 거 주목을 해서 저는 워싱턴을 조금 위로 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슬레티스랑 애틀랜타 경기가 또 있네요. 시어스랑 스트라이더인데 사실 지금 스트라이더가 짊어진 짐이 좀 상당합니다. 애틀랜타의 뭐 쇼버라든지 크리스 세일, 슈벨렌바까지 이 에이스 라인들이 다 빠져있는지라서 스트라이더가 에이스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스트라이더 요즘 경기 들어서는 5경기 동안 2.70에 본인이 강점이 삼진 같은 거 많이 잡고 있기도 하고 이닝 소화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난번 경기 때도 뭐 피안타는 조금 있었지만은 21개의 헛스윙을 통해 가지고 상대를 좀 잘 솎아냈었습니다. 피홈런이 약간 문제였었지만 그래도 요즘에 스트라이더 상태가 좋아져서 시즌 초반에 안 좋은 부분들을 딛고 부상 회복한 지 지금 이제 뭐 3점대 찍었으니까 나쁘지 않은 그런 와중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어스는 그 전까지 별로 못하고 있다가 샌프란시스코한테 원래 강했는데 그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되게 깔끔한 피칭을 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시어스는 별로 가기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잘하는 날에는 잘해. 근데 못하는 날에는 또 한없이 못하고 막 피홈런도 많은 선수여가지고 저는 사실 시어스는 별로 보기 좋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올 시즌에도 이제 그 홈에서 38이닝밖에 안 던졌는데 피홈런이 12방, 원정에서는 6방이거든요. 원정에서는 54이닝이니까 거의 뭐 이닝 차이가 16이닝이 나는데 오히려 피홈런 홈에서 6개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애틀랜타도 뭐 아쿠냐 같은 애도 어제 복귀하고 또 잘하고 했으니까 어제 또 애틀랜타가 홈런을 5방이나 치면서 쉬운 게임을 했었는데 글쎄 뭐 분위기상으로 사실 애틀랜타를 꾸준하게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뭐 선발상으로도 그렇고 믿음이 가는 부분은 애틀랜타 조금 더 있다 보여가지고 뭐 배당도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고 애틀랜타의 승리라든지 최대 뭐 마인까지 생각해 볼 텐데 시어스를 사실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아갖고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트라이더는 요즘에 괜찮다 그런 것들 살려서 애틀랜타를 좋게 보는 게임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천사 대 텍사스 경기입니다. 코아노비치랑 코비니 부드인데, 자, 그전 경기들까지는 사실 선발들이 되게 좀 잘하는 애들끼리 붙었었어요. 키쿠치 대 디그롬, 그리고 소니아노랑 뭐 이볼디 구도, 어제는 뭐 핸드릭스 대 쿠마 로커니까 조금 질이 떨어졌었는데, 근데 이 모든 경기들이 전부 다 다득점 게임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코아노비치 대 코빈, 이 구도면은 그냥 어제랑 결이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코비는 나름대로 올 시즌은 괜찮은 시즌이고 코아노비치도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잘할 때는 잘해주고 뭐 땅볼 유도 비율 그럭저럭 해주는데 글쎄 뭐 지난 이제 직전 경기에선 두 투수 모두 다 한창 안 좋았다가 직전 경기에 조금 잘하긴 했었거든요. 그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선발보다는 빠따의 상태를 조금 더 우선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텍사스가 최근에 이제 10경기에서 9.5 기준으로 오바를 7번이나 터뜨리고 있는데 올 시즌 내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만큼 올 시즌 텍사스는 빠따가 정말 별로였었다가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이라든지 내일도 요건상으로는 조금 좋은 게 보인다. 이런 것들도 있고 천사는 뭐 트라우도 살아나고 요즘에 홈런 기세가 대단하죠. 저는 양팀 다 요즘에 홈런 같은 부분도 괜찮은 것 같다. 천사 구장도 홈런이 나름대로 좀 터지는 구장이기도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 또한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4번의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흐름이 사실은 좀 끊길 만한 타이밍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 경기를 사실 이 구도를 사실 오바를 막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었는데 빠따가 되게 잘 터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오바 같은 거라든지 사실 저는 텍사스가 선발상으로는 조금은 우위에 있다 이런 것들 생각이 되고 텍사스가 고무적인 거는 원래부터 선발이 좋은 팀인데 빠따가 안 좋아서 못 이겼다가 요즘 들어서는 빠따가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텍사스의 승리도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고 보이긴 하네요. 자, 샌디에고 대 애리조나 마지막 경기입니다. 바스케스랑 이로드가 붙는데요. 글쎄 이제 이로드도 사실 좀 복귀 후에 괜찮았었습니다. 한 4경기 5경기 가량을 짧은 이닝이라고 할지라도 좀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6월달 복귀 이후에는 6월달에만 이제 5경기 1.98로 좋았었는데 직전 캔자스시티 빠사를 못 치는 팀한테 4.1이닝 동안 휘홈런 3방 맞으면서 피안타 12개로 정말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로는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제 70이닝 이상을 던진 선발들 가운데 샌더텔라 다음으로 WHIP가 안 좋거든요. 얘는 뭐 제구력이 나쁜 선수도 아닌데 76이닝 동안 피안타가 97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HIP가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6월달에 회복한 면모가 있었지만은 그 기간에도 사실 뭐 피안타가 그냥 이닝만큼 맞은 편이고 적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로드가 직전 경기 때 켄자한테도 고전한 이상 샌디에고한테도 고전할 수는 있다. 뭐 이런 그런 거는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디 바스켓은 제가 이 친구의 싱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믿음직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 원래는 이제 선발 가운데 3번째로 싱커의 이런 런밸류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플러스 4, 5 정도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보기 좋은 시점은 아니다. 그래도 직전 경기 때 텍사스 상대로 홈에서 6이닝 2실점으로 좋은 경기를 했다. 내일 경기도 이제 홈 경기에다가 밤 경기인데 그런 것들 요건상으로는 좀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홈에서 그리고 밤에서는 좋은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스케스를 다른 날보다는 조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보고, 두 선수 모두 다 상대 팀한테는 좀 강한 면모가 보이긴 하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자 뭐 이제 이로드도 샌디에고 애들한테 205 정도로 상대를 잘해왔던 편이고, 랜디 바스케스도 227 정도로 애리조나 애들을 상대를 잘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언더오버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두 팀이 좀 못 친다, 그런 생각하면은 뭐 건드려보고 싶긴 한데, 뭐 미드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이럴 거면은 선발 상태로 샌디에고의 우세를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지난번 경기 때 샌디가 빠따를 너무 못 쳐가지고 되게 좀 불투명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드리기 안 좋은 경기 같습니다. 샌디에고는 5월 19일 이후로 OPS가 리그 이제 뒤에서 두 번째거든요. 그런 팀이라서 믿음이 많이는 없어갖고 그냥 뭐 샌디에고 승리 정도만 살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